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6.12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의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면서 회담 재개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도 어제 좀 뜨는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 전 박사님은 이렇게 될 거라 예상을 좀 하셨어요? 어제 오후부터 좀 이상 기류를 느꼈습니다. 타 방송에서 하는 중에 물론 뭐 결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이제 높은 거고 다만 뭔가 좀 이상하다.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 혹시 물밑 접촉이 잘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CVID와 관련돼서 그런 예측을 좀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쯤은 알 거다. 주말에 이제 접촉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야지. 또 우리 아시다시피 정의용 실장께서도 99.9%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정보가 없는 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근데 상당히 이게 그 국제적으로 큰 충격파였는데 봉 박사님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일단 그 원문에는 엄청난 분노와 노골적인 적개심을 근거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속내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예상 외로 오래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정상회담은 20분밖에 안 했는데 그 즉석 기자회견은 30분을 했어요. 저는 그 어느 방송 스튜디오에서 그거를 이제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죠. 그때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미룰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다, 문제없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 알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미루고 북한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무래도 이 최선희 부상의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이 노골적인 그런 비판, 무지몽매한 소리가 나오고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감정적인 반응을 한 것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에 가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북한 전략은 북한이 하는 그대로 하고 거기다 약간 더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심한 언사를 하면 같은 식으로 대하고 리비아 모델의 끝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더 심한 이제 경고를 주거나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일방적인 그런 회담 취소까지 이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북측이 지난 싱가포르에서 사전 협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담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분석을 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취소를 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불신인 거죠. 신회담도 나타나지 않고 그건 뭐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5월 9일이죠. 평양에 갔을 때 분명히 얘기를 약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무진들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을 믿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불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 고위급 회담도 아시다시피 5월 16일이죠. 그날 이제 북한이 갑자기 취소하는 그런 걸 보니까 이거 믿을 수 없는 상대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을요. 남북 고위급 회담도 이제 취소해버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불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잘못된 판단은 뭐냐면 북한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강조해 그거 아니에요? 엄청난 그 압박과 제재를 가하니까 쟤네들이 못 견뎌서 지금 그 회담에 나온 거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조금 더 밀어붙이면은 자기들이 아쉽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아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CVID도 다 받아들이고 그럴 거다. 그런 이제 그 생각. 그다음에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CVID도 다 받아들이고 그럴 거다. 그런 이제 그 생각. 그다음에 김정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자기들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등소평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폭적인 경제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저자세로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CVID를 가지고 굉장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북한이. 절대로 그거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리비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식으로 이제 펄펄 떼는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 행동을 북한이 보인단 말이죠. 거기서 약간의 지금 좀 오판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북한은 또 뭐냐면 남한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욕을 한 걸 보면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을 그렇죠. 정도로 예. 아주 험한 말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우리 봉 박사님 얘기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한 거하고 미국에게 한 거하고는 다르죠. 또 반응이 다를 거고 우리는 뭐 하도 욕질 잘하니까 이제 뭐 거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뭐 그런갑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이런 욕들을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펜스 부통령은 거의 동일체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상황인데 이걸 그런 식으로 욕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펜스가 아니고 나를 향해서 한 거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북한에게 그런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상회담 해봐야 뭐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트럼프 예. 대통령도 좀 화가 나 있잖아요. 화가 난 두 사람이 만나서 뭘 하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역시 더 근본적인 문제는 CVID 문제 가지고 실무적인 접촉이 안 된 겁니다. 예. 네, 북한은 비핵화 그걸 합의와 거부하고 있고. 관련해서 디테일한 부분에 그렇죠. 의견차가 좁혀지지 그렇습니다. 않았다. 아주 예. 실질적인 문제는 의견차가 전혀 거의 좁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미국 내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미국 내부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글쎄요, 미국 내부의 문제라면은 이제 러시아 게이트 사건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인데 백악관으로 그것은 이제 북핵 문제에 좀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스케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에 영향을 받을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직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도 좀 아직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지난 5월 12일에 이란 핵 협상에서 미국이 이제 걸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 비확산 그 공동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결정을 비판하면서 그러면 이번 6월 12일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얼마나 더 훌륭한 딜이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는 계속 전달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성공이 담보되지 않은 정상회담을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계산과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더더욱이 이제 CVID를 확실히 보장받으려고 했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가셨을 때 사실 정상회담은 20분 했는데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은 50분이 걸렸거든요. 회담은 오래 했었죠. 그렇죠. 예. 그거는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그 증거가 무엇이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런 증거를 한국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미국이 가진 정보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이번 정상회담이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하는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원문을 보시면 그 아쉽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맺은 말을 보면 지속적인 평화와 어떤 위대한 번영, 또 불호의 어떤 기회를 잃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친 것은 굉장히 슬픈 순간이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 해석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기회를 또 엿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는 어떤 뭐 예상도 있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뭐 일관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는 뭐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 그 예. 정책에서 최대 관여 부분이 북한이 최대 관여에서 최대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였고 또 기자회견 때 이런 그 미국의 이제 군사 행동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예. 또 트럼프 그 대통령의 그런 편지에서도 핵무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최대 압박 부분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상황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고 그것이 꼭 비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 간의 비핵화와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상관성이 없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지만 그것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루는 데는 굉장히 그 2차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지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 그래서 비핵화 논의도 북미 간에 더 순조롭게 이어진다. 이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됐다고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남북 관계 개선도 아직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고위급 회담도 전격 취소됐고 그리고 우리 측 기자단도 겨우 늦게 마지막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뭘 하는데 꼭 2%가 모자란다. 네. 지금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든지 대미 전략 이 굉장히 그 2%가 모자란 뭔가 소탐 대시를 계속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태영호 공사의 뭐 국회 발언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서 인간 쓰레기라고 한다든지 예. 말씀하신 대로 고위급 회담을 16일 아침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든지 예. 맥선더 훈련을 이해한다 그랬다 이번에 트집을 잡는다든지 또 김계관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이 이런 담화문에 굉장히 그 거친 언사를 한다든지 이거는 소탐 대실이거든요.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지금 북한 정부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래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인데 그 예.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입지를 확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거의 어렵게 만든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한순간에 훼손한 그런 행위를 스스로 한다는 것은 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작은 거에 집착을 해서 큰 전략적인 맵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탐 대시를 하는 행동이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소 정제된 외교적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회담 취소 카드가 좀 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김계관 제1부상이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제 김정은의 지시를 예. 받아서 그렇죠.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한 건데 굉장히 수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이번에 못하겠다, 부적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센 때문에 반응이 나와야 뭐 정상, 소위 말하는 정상인데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동안에 북한이 보였던 행태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거는 기대랄까요? 뭔가 큰 뭘 좀 얻어낼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으로 응해왔는데 뒤통수를 이제 맞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승부사 기질이 그렇죠. 발휘했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사실은 CBID와 관련돼서 미국이 뭔가 꼬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북한이 조금 약간 기선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었다고 한다면 예. 그걸 일시에 지금 뒤엎은 게 주도권이 뒤바뀌었다. 주도권을 예. 완전히 지금 잡아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네. 대해서 북한은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사태가 발생을 했던 것이고 따라서 상당히 아주 그 로우키로 그러니까 저자세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 그 얘기 좀 우리가 물론 최선희 그 김계관이 좀 그 당신들의 고위직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볼튼 보좌관에게 조금 뭐 욕을 했다 소니 아니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아니 이 판을 다 엎어버립니까? 아니 뭐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아니 우린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예. 진위가 지금 좀 너무 그 왜곡돼 있고 예. 그래서 다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또 그렇기 하나 때문에 거기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식 방식에 대해서 기대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었다. 이 내용도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우리가 요구했던 거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한 거다. 다시 말하면 큰 틀에서는 CBID로 가고 그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을 하는데 한 서너 단계 정도 그 단계별로 좀 보상해줄 듯한 그런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전에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시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별로 뭔가 좀 보상할 듯한 태도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하고 약간의 기선을 좀 계속 유지하게 가기 위해서 조금 이제 강경파들을 발언을 했는데, 제압시키는 펜스라든가 볼튼을 제압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든 판은 깨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정상회담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 조선중앙통신 기사가 오전 10시에서 11시쯤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이게 이제 7시 40분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북한 입장에서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뭔가 좀 한 방울 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어서 예, 예. 상당히 좀 그 정제된 어투였고요. 굉장히 좀 자세를 낮춘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거에 의하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북한에서는 이제 최고 지도자의 무오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희생양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선희 부상이라든지 김계관 부상이 거취가 이제 주목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단 이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하고 예. 아까 트럼프식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다 이런 대목은 뭐냐면 예.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정상회담 카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면 북한에서 굉장히 더 많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일단 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왜 북한이 저자세로 나왔는가? 예. 북한이 옵션이 사실 없습니다. 3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을 취소 혹은 연기를 했을 때 하나는 지금 선택한 방법은 그냥 수그리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중국에 붙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 붙으면은 체제 안전 보장을 중국이 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엔 미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다시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시진핑 주석을 2번째 만나더니 만나고 북한이 와서 변했다. 바뀌었다라는 그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증을 시켜주는 셈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고 세 번째는 예전식으로 도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북한은 절대 비핵화, 그다음에 미사일 포기의 의사가 없었다. 우리가 우려했던 그대로였다. 그대로였다. 거죠.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느냐 그렇죠.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3가지 옵션 중에 결국에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첫 번째 옵션, 김계관 부상의 메시지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서한을 보낸 거에 대해서 북한이 이 같은 반응을 다시 답장을 보내왔고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재답장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계관 제1부상이 얘기한 게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인 건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정성이 정말 있다. 정말 열심히 앞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미국 페이스대로 좀 따라올 것 같은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 그럴 가능성이 높으면 역시 실무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10일 다시 또 10일 날 얘기를 또 했어요. 6월 10일 날 할 수도 있고 뭐 더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이런 또 표현을 했기 가능성을 때문에 많이 열어놨죠. 예, 또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 있기 때문에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6월 10일 날도 할 듯한 그런 태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북한의 입장,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이제 봉 박사의 얘기대로 북한이 좀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CBID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측 요구를 조금 더 많이 들어주는 식으로 절충안을 가지고 실무회담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은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있고 벌써 이거 너무 늘어지게 되면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이전 또 빠르면은 앞으로 뭐 한 2, 3개월 내라도 다시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태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쉬운 예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있는 그대로 회담에 대한 진행에 대한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거나 전화하라 그랬죠. 전화를 예. 하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럼요. 예. 전화를 하고 편지를 주십시오.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하는 것도 북한이 한 그대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이죠. 김계관 제1부상이 이제 개인 명의로 이렇게 메시지를 발표했다거나 최선희 부장이 담화문을 발표한 대로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 취소를 그대로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절대로 북한식 벼랑 끝 전술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벼랑 끝 전술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승을 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1승입니까? 1승을 한 것 같고 일단 북한이 숙이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밀어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북한이 사실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이제 이 협상에서 접은 적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북한이. 예, 미국과 협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추억이 있죠. 옛날 추억이 있고 우리도 외교에 있어서는 한가닥 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계속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저는 빨리 회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느냐 이것도 좀 많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국제 정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메시지를 했죠. 이제부터는 북미 정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론, 운전자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단히 절제되고 현명한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결국에는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통해서 아무리 모든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북한 입장에서도 한국이 그렇게 선의의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실 대한민국을 굉장히 소외시키고 구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태에서 꼭 대한민국 정부가 중간에서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조건도 맞지 않고. 여기서 어렵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엔 당사자들끼리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해야 된다.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비핵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결국엔 북한과 미국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신력도 지키고 나중에 차후 필요하다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남기는 굉장히 현명한 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 관점에서 봤을 때 둘이 싸우고 있는데 계속 태우고 간 것이 아니라 일단 내려서 그렇죠. 푸시오. 그다음에 예. 우리가 태우고 공기를 가겠습니다. 이런 쇄골시키고 관점을 둘 좀 사이에서 생각해야 어디로 갈 건지를 이제 운전사한테 다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